전 말씀드린 양 기자가 말씀드린 리비우라는 곳은 이게 우리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서방 쪽의 주요 시설들 대사관들이 다 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곳이군요.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서방의 근거지랄까요 이런 곳입니다. 러시아도 알죠.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야보리우 나토군이 훈련을 했었던 국경 바로 옆에 있는 야보리우 폭격에 이어서 네. 여기 또 폭격했다는 것은 서방에 대한 위협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여기는 이제 동쪽 저희 끝쪽에 네. 있는 곳인데요. 예. 여기는 외곽에 또 학교하고 문화센터를 공격해서 21명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좀 전 양 기자가 말씀드린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소 어린이라고 양쪽에 크게 써놨는데도 거기를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군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나치주의 조직이 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우폴에서 피난 나온 피난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말로 옮기기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시신 썩는 냄새가 거리마다 진동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마리우폴 현지에는 AP통신 기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저도 이제 그 영상들을 오늘 봤는데 과장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마 방송에 내기 어려운 그런 처참한 화면들이 많이 있고요. 시신이 곳곳에 뒹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촬영이 됐고 국제 적십자위원장 마우로 위원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BC 인터뷰에서 마리우폴의 현재 상황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쪽에 보낸 병력의 15% 정도를 이미 20일 만에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담당했던 국방부의 전직 고위 관료가 이 정도가 되면은 사기나 부대 결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더더군다나 병사들이 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러시아군의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 벨라루스 병력을 참전시킨다, 시리아 용병을 참전시키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러시아에서 바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인 것이고요. 육군이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습을 해서 민간인 시설을 붙잡으려 폭격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군이 발표했습니다. 4명이 다 소장입니다. 이 4명이 다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가서 사살했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발표거든요. 근데 이번에 BBC 추정으로는 장군 20명 정도가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서. 근데 그중에 지금 20일 만에 5분의 1을 손실을 본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3명 장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일 만에 4명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에는 상대국의 적군의 장성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특수정보팀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동선 파악해서 깊숙이까지 저격수가 가서 쏘고 그것을 알려서 적군 사기 떨어뜨리고 아군 사기는 올리고 이런 전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인데 러시아군은 구조상 장성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다. 그래서 최전선에 자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장성이. 보통은 이제 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기가 떨어져 있고 탈영하는 병사들도 나오고 보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또 장군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의 국방정보국장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병력, 장비들 자꾸 이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남은 것은 핵무기는 강력하거든요. 러시아가. 탄두수가 미국보다 더 많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서방에 보낼 수 있다. 또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점점 여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경고이자 우려이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종전 협상은 좀 난항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15개항 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구체적으로 진전되나 보다 했는데 여기 15개항에 돈바스 독립 인정해라. 그다음에 크림반도
합병 인정해라라는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후속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받기 어려운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유사시에는 미국, 영국, 터키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체제를 만들자라고 또 요구를 했는데 이건 또 러시아가 받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고요. 조금 전에 한 가지 좀 주목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탄 비행기가 러시아를 향해서 가다가 회항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미국 폭스뉴스하고 독일의 빌트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확인은 되지 않은 것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오늘 이제 미중 정상이 통화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등등의 문제로. 그래서 이게 어떤 정세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의 변수인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